매력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특별할 게 없는데도 눈이 가고 말이 없는데도 귀가 기울여지는 사람이 있다.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힘이 뿜어져 나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사람을 우리는 매력 있다고 말한다. 그에 반해 무슨 일이든 평균치는 해내고 특별해지려 갖은 노력을 해도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도 있다. 대체로 완벽한 것 같은데 어쩐지 향기가 없는 사람과 못난 구석이 있어도 자꾸 눈이 가는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평범한 사람에 가까웠지만 훌륭하기보다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러한 매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너무도 궁금했다. 나를 사로잡는 힘을 가진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멋져 보이는 포인트는 저마다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절대로 남에게 부담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기본 예의라고 부를 수 있는 범주의 행동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이 행동들을 규칙이라 부를 만큼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초대받은 곳에 빈손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과장된 표정이나 말투, 제스처를 하지 않는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눈치 보지 않는다. 돈 관계는 깔끔하고 담백하게 처리한다. 비위생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시샘, 질투 등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다. 지나치게 자기 위주로 대화를 끌고 가지 않는다. 무조건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소신 있게 자기 스타일을 지킨다. 매력은 결국 자기 색깔에 관한 문제다. 남과는 구분되는 나만의 특별한 것을 가질 때 비로소 반짝반짝 빛이 나기 마련이다. 또한 매력은 매우 상대적인 부분이라 매료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내가 매력 있다고 느끼는 부분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행동들을 잘 생각해보면 공통적으로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가다듬고 적절한 선을 지키며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의 배려 깊은 행동이다. 결국 매력은 나를 잘 알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나이가 들어 서서히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잡혀가면 우리의 삶은 그전과는 많이 달라진다. 친했던 친구도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보지 못하게 되고 인맥 관리도 20대보다는 소극적이게 되며 직장에서의 이직이나 창업 등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훨씬 늘어난다. 그때 매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누군가에게 한번 만나자는 연락이나 이번에 좋은 자리가 났는데 너 한번 써볼래? 너 평소에 여기 분야에 관심 있지 않았어? 정보 줄게. 와 같은 연락을 더 많이 받는다. 매력 있는 사람은 단순히 보여지는 이미지 관리에만 성공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폭을 스스로 한 뼘쯤 넓힌 것이다. 당장 거울에 비친 겉모습을 바꾸거나 나만 아는 못난 구석이 있는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몇 가지 행동에 신경만 써도 나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들이 모여 습관이 되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내가 필요한 자리에 누군가 나를 부를 것이고 그러한 인연은 생각지 못한 기회로 나를 이끌 수 있다. 그렇게 이끄는 주체가 내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 내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하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득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대충 사이즈를 맞춰 산 제멋대로 주름이 잡힌 커튼, 마루 업체에서 추천을 받아 깐 톤이 애매한 마룻바닥, 유행 따라 가성비만 따져가면서 산 통일성 없는 가구들, 인스타그램, 어디에서 보고 산 액자들과 생기를 잃어가는 화분들.
우리 집은 언뜻 보면 괜찮아 보였지만 조금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취향이라곤 없는 사람의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엉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집은 마치 내 인생 같았다. 그럭저럭 남들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던 내 모습 같았다. 나의 목표는 늘 1등이 아닌 상위권이었다. 1등을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도 없었다. 1등이 되어 시샘을 받느니 1등을 시샘하는 편에 서는 것이 마음 편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며 살았고 갖고 싶은 것보다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사는 데 익숙했다. 적당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남들 눈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은 것들로만 가득한 삶. 나는 늘 최선보다 자선을 택해왔다. 그렇게 택한 것들에 만족했다면 별 문제 없었겠지만 나는 늘 후회를 한 움큼 쥐고 살았다. 적당히 살아낸 내 삶과 적당히 만들어낸 결과물에 애착이 생길 리 없었다. 품이 들더라도 겉은 원단부터 사이즈까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꼼꼼하게 결정했다면 어땠을까? 예전부터 눈여겨봐왔지만 나한테 과분한 것 같아서 마음을 접어버렸던 가구를 큰 마음을 먹고 샀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적어도 일을 마치고 돌아온 텅 빈 집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하며 살아온 건지 헤매는 기분은 느끼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때까지 나는 세상의 오만한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 내 형편에, 내 나이에, 내 체면에 라는 핑계를 대며 그저 남들만큼 사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기에 행복 앞에서 당당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집에 어울리지도 않는 시든 화분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면서 결심했다. 조금 어렵더라도 최선을 택해보자고. 내 삶에 욕심을 내보자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공부하고 내 욕심에 솔직해져 보자고. 내 삶을 내 식대로 만들어가자고. 세상이 욕심내도 된다고 하는 것들에만 몰두하느라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고.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내 가장 큰 관심사는 나 자신이 되었다. 진짜 나를 알아가기로 작정한 다음부터 내 인생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 욕심 없고 여유 있는 척 사는 대신 열심히 사는 게 재미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다소 과분해 보이는 것도 욕심낼 용기가 생겼다. 타인의 칭찬에 운이 좋아서 대신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백조처럼 우아하게 떠다니기 위해 수면 아래에서 열심히 발을 구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도 나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다. 계속 나를 부인하고 살다 보면 삶의 어느 지점에서 공허해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운전은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관계를 끝내거나 이어오고 또 시작한다. 그 중에는 나와 상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꾹 참고 이어온 관계도 있고 서서히 멀어지기를 바랐는데 정말 그렇게 된 관계도 있다. 나 역시 인연에 맺고 끊어짐을 경험했고 누군가를 손절하기도 누군가 나를 손절한 적도 있었다. 손절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서서히 연락이 끊기고 가끔 한쪽에서 안부를 물어도 답이 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수명을 다했다고 봐도 무방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벗어날 수 없는 인간관계의 굴레 속으로 발을 들인다. 그 굴레 속에서 타인과 관계 맺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배운다. 가족, 연인, 친구, 지인, 각각의 단어로 불리지만 그 관계들은 서로 다른 색깔의 사랑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묶인다. 그렇게 모든 관계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자란다. 결국 우리는 사랑 속에서 유영하며 살아간다. 문제는 그 사랑의 성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아리송해진다. 나는 연애에만 판타지가 존재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가만 보니 우리는 친구들과의 우정에 있어 더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은 실로 감동적이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이익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마저 양보한다. 그래서 모두가 가슴 한편에는 깊은 우정 혹은 진정한 베스트 프렌드를 찾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된다. 그리고 왜 나에게는 그러한 존재가 없는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미디어는 미디어일 뿐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특별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흘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에도 우리는 또 홀리고 만다. 특별하다는 건 결국 우리 주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라는 뜻이니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습의 친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외롭고 불쌍한 건 아니다. 내가 원하는 특정한 관계의 친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 외로움은 친구가 있다고 해서 해소가 되고 친구가 없다고 해서 자라나는 감정이 아니다. 외로움은 마치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렇기에 외로움을 특별하게 취급할 것도 없고 마치 불을 끄듯 급하게 개워낼 필요도 없다. 나 역시 종종 외로움을 느끼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를 활용하지는 않는다. 나는 시간을 들여 유대를 쌓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지향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되도록 좋은 영향만 주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내가 선호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내가 하는 노력 몇 가지를 소개한다. 이는 내가 손절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첫 번째, 똑같은 문제로 징징거리지 않는다. 만날 때마다 매번 같은 문제를 화두에 올리는 것은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힘든 일이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징징거리는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해결이 불가한 문제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렇다 할 도움도 주지 못하는데 내가 그 애의 친구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무력감마저 느낄 수 있다. 그런 속상함을 친구들에게 안겨주기 싫어서라도 절대 이 행동은 하지 않으려 한다. 두 번째, 친구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내 생활은 뒷전으로 미루지 않는다. 이 규칙은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연인, 친구, 가족 간에도 말이다. 내가 나로서 꼿꼿하게 서 있지 못한다면 누군가와 함께 서 있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정체성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오로지 타인으로 가득 차 있다. 상대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상대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모든 면에서 나를 먼저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고마움을 느껴 금방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무엇이든 무르익으려면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듯 관계도 그렇다. 시간이 주는 관계의 깊이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런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도 나에게 그만큼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다. 상대가 기대하는 만큼 절대 채워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 관계가 버거워지기 시작한다. 부담과 버거움은 관계의 결실로 보기에 좋은 산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지양한다. 어떤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줄 수 없음에 미안해해야 하는 건 이제 그만둘래요. 세 번째, 한결같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한결같다는 건 칭찬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달라져도 늘 같은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는 친구라면 나에게 있어 너무 감사한 존재지만 늘 한결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몸만 자라고 그 자리에 계속 맴돌고 있는 사람. 더군다나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서 안주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상대와 내 성장 속도가 다르면 고민의 양상이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서로와의 대화에 즐거움이 사라진다. 대부분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하니 관계 유지도 슬슬 힘들어진다. 그래서 나는 늘 성장하려고 노력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며 친구에게 작은 영감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네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로 상대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도 꼭 부정적으로 토를 다는 이들이 있다. 내 이야기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걱정을 빙자한 평가를 쏟아낸다. 잘 되도록 격려하고 응원이나 조언을 해주기는커녕 대화의 기저에 부정적인 태도가 깔려있는 사람은 늘 상대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 처음에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사라지고 고민을 타개해 보려는 사기가 떨어진다. 같은 상황을 몇 번 겪고 나서야 이 대화가 나를 위한 대화가 아니었음을 눈치챈다. 꾸준히 부정적인 피드백이야말로 은근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태도가 아닐까. 혹시나 내가 무의식 중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가장 경계하는 모습이다. 다섯 번째, 억지로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한다. 특히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자연스럽게 맺은 관계는 혹시나 불편한 목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아닌지 싶어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에면 나도 모르게 긴장한다. 물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나 다른 뜻이 없는데 목표를 정해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는 것이 과연 옳은 노력일까? 그래 본 적도 없지만 혹여나 상대가 그런 불편함을 느낄까 조심하는 편이다. 여섯 번째, 가까워져도 예의를 지킨다.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깍듯하다. 그러다 상대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예의를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도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곤 한다. 그러다 보니 늘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으로 굴어 상처를 준다든가 무리한 부탁을 해서 도움받고 감사를 잊는다든가 하는 것은 아마도 상대를 당연히 여기는 마음가짐 때문 아닐까. 그렇기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더욱 예의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사람의 모습이 다양하듯 관계의 모습도 다양하다. 그래서 연인 관계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겐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나에게는 단점이 아니기도 했고 나에게 치명적인 단점으로 느껴지는 포인트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었다. 이 사실을 친구 관계에 적용하면 나에게 나쁜 친구가 어떤 사람에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집신도 제 짝이 있듯 친구 사이도 다르지 않다. 아무리 말이 잘 통하고 마음을 나눈 친구라도 관계 유지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현실이라는 벽이 관계 몰입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좋은 사람이어도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다거나 물리적으로 멀어져서 혹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치되어서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 누구와 라는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얻기 힘들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정이라는 감정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다. 오늘은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내일은 다른 모양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날씨처럼 흐렸다가 개었다 한다. 어렸을 때는 우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했다. 돌이켜보면 친구가 괴로웠던 순간도 많았을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나에게 우정을 확인시켜 주기를 바랐다. 감동이 없으면 관계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인간관계야말로 가장 순리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내가 직접 통제할 수도 없는 것. 그래서 원하는 그림을 정하고 기대를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는 환상일 뿐인 우정의 개념에 매몰되어 버리기 쉬워진다. 요즘은 확실히 시대가 변하니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도 변했다. 학교나 회사, 동네에서만 만날 수 있던 사람들이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제약에 벗어나 관심사 위주로 모이게 되었다. 그래서 친구의 개념도 범위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인생 밑바닥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환상 속의 친구를 찾기보다는 관심사 위주로 찾아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이 친구라면 우리 주변에 널린 게 친구가 아닐까. 중요한 순간에 절대로 하지 않은 행동. 한 번은 가상 유언을 남기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다. 그때 받은 질문 하나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은 나를 꽤나 당황시켰다. 좋았던 순간은 자주 꺼내보지만 후회되고 싫었던 일들은 되도록 기억 저 깊이 매장해버리는 나로서는 스스로에게조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다. 대답을 망설이던 몇 초 동안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후회하고 있는지 답을 찾아야 했다. 머리로는 아직도 지나간 후회의 순간들을 되짚어보고 있던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어 그때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일은 사회초년생 시절 나는 별로 좋지 않은 조건으로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회사에 만족하지 못해서인지 능력 부족인지 이렇다 할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늘 꿈에 그리던 다른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다. 나는 곧바로 이력서를 넣었다. 서류 전형은 간단히 합격했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면접 시간을 맞추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 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고 운 좋게도 거의 최종 관문에 가까운 합숙 면접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당시 나는 일, 사랑, 건강 중 무엇 하나 뜻대로 풀리지 않아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최종 면접까지 갈 수 있게 된 건지도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그 와중에 다른 경쟁자들을 보고 더 기가 죽었다. 모두 잘나고 나이도 어린데 28인 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나이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내 모든 게 단점으로 여겨졌다. 게다가 면접을 보려면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의 중요한 업무를 하지 못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담당 프로젝트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무모하지만 지금 직장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전해 보느냐, 아니면 만족도가 썩 높지 않아도 위험 요소가 없고
안정적인 일을 택하느냐의 문제였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다니던 회사, 즉 안정적인 길을 택하라고 말했다. 내가 그동안 회사에서 어떠한 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지하게 터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모두 나에게 지금의 삶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아마 그들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도전을 하라고 나를 부추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점쟁이를 찾아갔다. 제가 지금 입사 시험을 보고 있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다음 면접에 참가하려면 회사를 관둘 생각까지 하고 중요한 일정을 빼먹고 가야 해요. 점쟁이는 쌀을 휙 뿌리고는 긴 막대기를 하나 뽑으라고 했다. 합격을 하긴 하는데 3분의 2만 합격이야. 들어가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같이 들어간 동기한테 밀려서 빛을 못 봐. 그 말을 들으니 희한하게 후련해졌다. 오랫동안 염원했던 직장이었지만 내심 겁났던 최종 면접이라는 일을 오늘 처음 본 점쟁이가 해봤자 안 된다고 말을 해주니 오히려 쉽게 포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최종 면접에 불참했다. 나중에 그 사실을 들은 누군가는 나를 바보 같다며 나무랐지만 대부분은 잘한 선택이라며 나를 격려했다. 나 역시 다니던 회사와의 의리를 지킨 행동이라고 믿으며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났다. 염원했던 일을 포기하던 순간에 느낀 후련함은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부담이 사라져 잠시 마음이 편해진 것일 뿐이었다. 그제야 내 행동들을 모조리 후회했다. 내 선택이었다고 죽어도 인정하기 싫었다.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왜 허무하게 날려버렸을까? 한 명이라도 나에게 그냥 도전해보라고 이야기해줬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후회에 후회를 거듭하다가 남 탓까지 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던 나는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점쟁이를 찾아가 답을 구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남에게 줘버렸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원하는 걸 얻기보다 위험하지 않도록 몸을 사렸던 내 태도가 너무 싫었다. 그 뒤로는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 머뭇거리다가 다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일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고 다짐했다. 다른 이들은 인생의 시련을 적당히 피해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온몸으로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냐고 하늘을 원망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는 모두 처음 태어나서 처음 살아본다. 그렇기에 때때로 오답을 고를 때도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다. 만약 인생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잊지 말고 스스로에게 묻자.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의 정답을 모를 때, 한치 앞이 막막하고 두려울 때,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는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이다. 내 선택이 틀릴까봐 겁내는 대신 내가 선택한 길을 맞는 길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 잊지 말자. 길을 만들면서 계속 걸어가면 된다. 그래야 내 인생이다. 지금까지 잘 될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저자 최서영, 출판사는 북로망스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이 책은요,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곁에서 이렇게 조용히 응원해주는 그런 친구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위로해준다라기보다는 야, 너라면 분명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배시시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착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친구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또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진짜 큰 매력은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흔한 자기계발서처럼 무작정 노력하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먼저 보자 라면서 나 자신을 탐구하고 진짜 원하는 것을 먼저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되고 아 그래 맞아 이게 진짜 나였지 라면서 잊고 있었던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는 시기인 거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작가가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는 대신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일상 속의 그 고민들을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런 안도감과 함께 자연스러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작가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힘을 낼 수 있는지 또 실천적이면서 섬세한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많은 채널을 접했는데요. 가전주부라는 그 채널을 먼저 알게 됐었거든요. 이제 막 결혼을 한 듯한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 이 가전제품을 리뷰하는 채널이었는데 그의 그 편안한 말투와 알기 쉬운 설명 덕분에 팬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말 많은 소녀라는 또 새로운 채널을 열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또 들어가 봤는데 여기는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작가, 주인장의 솔직하고 그 진정성 넘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자연스럽게 이 채널 또한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그 월드네 작가 소로의 문장 하나 들어보실래요? 나는 삶이 아닌 것을 살고 싶지 않았고 삶의 깊은 곳까지 살아보고 싶다. 삶의 골수를 모조리 빨아들이고 싶었다. 이 느낌을 아주 짧게 만들어낸 그 홍신자 작가의 이 문장은 또 어떤가요? 나는 삶을 아주 실컷 살고 싶다. 사실은 이게 저의 좌우명이 됐거든요. 나는 나의 삶을 실컷 살 겁니다. 이 책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적당하게 타협 보면서 사라지지 않겠고 실컷 사라지겠구나. 작가의 따뜻한 응원이 여러분의 하루를 좀 더 가볍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작가의 두 번째 책도 조만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딩 음악 들으면서 그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m not falling, I'll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f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Way back a year ago.